오늘은 제가 이분께 제 책 분석 1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시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32,300원이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렇게 꽉 누르던 압박이 뭔지를 알아야 이 압박이 벗어질 때 튕겨져 오를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드시 하락을 하게 되면 괜히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뭐 낙폭과대 다 때려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낙폭과대가 아니라 오늘 지난 주말 종가가 이 종목의 적정 주가예요. 모든 시황이 감안된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 이게 아니라 아무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도 누르던 압박이 해소되지 않으면 절대로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했는지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뭐 하는 회사예요? 타이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타이어 만드는 회사는 자, 꼭 기억하세요. 뭐 제가 쓴 책에도 그렇게 나와는 있는데 자, 고정비가 많은 종목입니다. 이 고정비가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매출이 생겼습니다. 10,000원의 매출. 근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출이 크든 안 좋든 이걸 이제 경기에 비탄력적으로 전혀 그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정비라고 합니다. 고정비. 비용.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이게 예를 들어서 7,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7,000원. 근데 이 매출이 경기가 안 좋든 뭐든 해서 매출이 떨어져서 8,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라인에서 전화만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공급 좀 줄여주세요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줄어. 매출과 더불어서 비용이 같이 줄어든다고요. 이걸 이제 탄력적으로 같이 감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정비가 큰 회사들, 뭐 타이어 만드는 회사의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 적체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이라든지 이것 그 쉽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비는 예를 들어서 매출이 8,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가 높은 회사들은 경기에 비해서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할까요? 민감하지 않을까요? 민감하죠.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다. 경기 민감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중미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 자동차 때문에 경기가 지금 뭐 2분기 연속 하락할 위험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줄고 있어요. 이 회사도 지금 유럽에 대한 매출이 2.9% 감소했고요. 국내 내수도 지금 한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매출이 감소를 하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누구하고 무역 전쟁이 붙은 겁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은 거예요. 누가 더 아파요?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이 더 아픕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자동차 매출이 무려 14.6%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4.6%나 감소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국 타이어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39%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언제쯤 반등을 주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익히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하죠. 뭐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중미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악화되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소강 상태죠. 제가 좀 전에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단은 뭐 10월 달에
그 류허하고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뭐 스티브 누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레리 커들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월 말쯤에 차관급 회의를 한 번 더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없이 소강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주가는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 충분히 아셨죠? 그러면 전략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이제 그 누르던 악재가 몇 퍼센트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90%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도 주가 떨어지는 것이 90%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9월 말에 차관급 회의에서 혹은 10월 달에 스티브 누신과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류허가 만났을 때 좀 어긋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중국은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동안 힘들 것이냐 아니면 1년만 힘들고 말 것이냐. 그래서 코만 딱 내밀고 숨만 쉬고 있자.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다음번 연임시키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지금 중국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빠그러질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어요. 만약에 중미 간의 10월 협상이나 9월 협상이 무산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온다. 그걸 못 오게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하셨습니까? 90% 반영됐지만 나머지 한 방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